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주에 스톰테크가 스타트를 잘 끊어줬고요. 내일은 동인기현과 에코아이가 동시에 상장을 합니다. 사실 패스한 분들이 훨씬 많았기는 한데 최근에 또 신규 상장주 수급을 보면 수익 구간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두 종목 상장일 체크포인트 같이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동인기현, 글로벌 아웃도어 ODM 회사였습니다. 산악인들의 배낭을 주로 제작했었죠. 공모가는 3만원, NH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최종 배정 내역을 보시면 우리사주 조합의 청약률이 10.13%밖에 안 됐어요. 총 29만 4,080주가 배정이 됐는데 이 중에 청약에 참여한 건 29,801주밖에 안 됐습니다. 이 미달분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약률이 너무 낮잖아요, 기본적으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무려 7,100만원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청약에 참여한 금액은 1인당 약 720만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네, 그리고 수요 예측 때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도 당연히 확약은 0입니다.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우리사주 미달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배정 물량이 늘어났고 확약은 0%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히려 증가했겠죠. 27.52%에서 31.83%로 증가했고요. 유통 가능 금액도 506억 원에서 585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째 조건이 더 안 좋아졌네요. 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 FI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낮습니다. 해당 FI가 150억 원 투자를 했을 때 1,0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1,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기존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도 꽤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리하면 우리사주 대량 미달분이 기관 투자자한테 추가적으로 배정이 되면서 최종 유통 물량 조건이 오히려 더 불리해진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유통 가능 금액 500억 원대의 최근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이징랜드, 큐로셀, 시지트로닉스, 파로사이바이오, 버넥트 순서대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딱히 막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나 동인기현도 동시상장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에이징랜드와 큐로셀, 파로사이바이오 얘네들도 동시상장이었죠. 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에이징랜드와 큐로셀은 상장 당일보다 그 이후에 쭉 더 올라주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과연 동인기현이 상장 당일에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동시상장 때문에 좀 부진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올려줄 만한 종목일 것인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 가격적인 측면을 따져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 4개 분기 합산순이익과 17일 시가총액 기준 국내 의류 ODM 회사들의 PER을 계산을 해보면 영원무역이 2.97배, 한세실업이 11.25배, 더 네이처홀딩스가 4.02배, FNF가 7.66배 정도가 됩니다. 동인기현은 공모가 기준의 PER이 6.86배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PER도 딱히 낮은 수준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이들의 평균 PER과 23년 예상 순이익 기준의 주당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약 24,510원이 나옵니다. 공모가 3만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18.3% 수준. 물론 회사가 그랬던 것처럼 해외 기업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밸류는 당연히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국내 현실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인기현은 우리사주 대량 미달, 최종 확약 0%, 유통 가능 금액 약 585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대표이사와 FI의 구주 매출이 있으며 가격 메리트가 국내 기업과 비교 시에는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 절대적인 가격 수준도 3만 원이라 뭔가 막 덤벼보고 싶다는 생각이 덜 들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조건에서도 상장일의 수익 구간이 엄청 높게 나온다면 이제는 진짜 분석이 필요 없는 무지성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넘어가서 에코아이 보겠습니다. 에코아이는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첫 IPO였죠. 공모가는 34,700원이고요. KB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면 우리 사주 미달이 없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우리 사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5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다 소화가 됐죠. 미리 조금 배정 물량을 줄여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종 확약 비율은 9.13%로 확정이 됐네요. 수요 예측 때 3.99%에서 2배 조금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는 6개월 비중이 4.6%로 가장 높고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23.52%, 금액으로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806억 원 정도.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 기관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일반 청약자, 그 다음 기존 주주 순서예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 34,700원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해요. 그래도 비중이 높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자, 최종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확약은 9.13%, 최종 유통가능 물량 23.52%, 유통가능 금액이 약 806억 원, 시가총액은 약 3,427억 원. 기본적으로 수급이 붙기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긴 합니다. 덩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덩치의 종목들은요, 보시면 막 알맥이나 기가비스처럼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거는 갈만한 종목이다 라고 했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상장일에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ALT도 기대가 컸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동시 상장을 하면서 둘 다 좀 장렬히 전사를 했고, 컨택이 최근에 동시 상장이었는데 상장일 당시에는 처참했죠. 다음날 꽤 회복을 하긴 했지만 공모가를 넘어서지는 못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아이를 청약하던 그 시점에 컨택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동시 상장의 큰 덩어리의 종목은 좀 피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4개 분기와 17일 시가총액 기준 PER을 계산을 했고요. 비교 기업의 PER 편차가 좀 심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해외 기업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죠. 해당 기업의 PER만 40.94배로 삐죽이 높고요. 그래서 만약 해외 기업을 포함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본다면 23년 예상순이익 기준 약 47,070원,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36%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동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면 공모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산출이 돼버려요. 36,609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두 종목은 어떨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수급에 좀 기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비교해서 보시면 동인기어는 그래도 밴드 하단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할인이 이루어졌고, 에코아이보다는 조금 더 가볍다는 게 그나마 조건상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에코아이는 그래도 우선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탄탄했고 또 전체적인 밸런스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좀 불리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장일이 잘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참여하신 분들은 좋은 성과 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제가 좀 이론적으로 계산해 놓은 수치까지 혹시나 그렇게까지 좀 많이 빠진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주어볼 의향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상장 라이브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늘도 잘 마무리하세요.